뭐 대단한 스펙이 추가된 게 아니고 그냥 딱 요 두 단계 통해서 표현 방식을 계속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면접에 가서는 공백기 관련 질문 아예 받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더라. 저희가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케이스가 여러분에게 좀 인사이트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은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 초반, 여자, 3년 공백기, 비전공자. 와씨, 다 갖췄어. 이분의 케이스를 좀 보면요, 이분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분의 이력서까지 전부 다, 물론 이제 실명이나 이런 거 저희가 가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다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꼭 성공하셔서,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일단 취업 성공하면 성공한 거야. 취준생분들에게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GDR 네트워크도 들어오시고 많은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뭐 땡땡땡 뭐 이렇게 있고요. 대학교는 일단 서울 캠퍼스였어. 서울 캠퍼스. 그리고 전공이 국악과였습니다. 국악과.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도시공학과를 이제 복수전공인가 뭐 이런 걸 하셨어요. 네, 그런 걸 하셨고, 이분은 이제 뭐 코드 스테이츠, 여기서 PN 교육생 3개월, 그리고 경력이 뭐 짧게 좀 있는데 여기 기간을 보면 19년도에 리드커리어라는 뭐 회사네요.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신규 컨텐츠, 그러니까 뭐 IT 쪽이라고 말하는 게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어가다 주식회사라는 것도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력도 쪼개져 있네요. 사실 좋은 경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IT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뭐 연결성이 아주 없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직무를 이쪽으로 좀 가겠다 결심을 하고 PM 교육생으로서 3개월 동안 코드 스테이츠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내용들은 이제 기술 쪽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점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잘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좀 먼저 칠판에서 정리를 좀 하고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은 필살기를 만들러 갔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작더라도. 그래서 회사도 들어가고 뭐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핏한 내 나름의 경험을 만든 거야. 무조건 경험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뭘 했냐? 두 번째는 짧은 기간 했더라도, 아까 경력 좀 조각냈었잖아요. 8개월, 그리고 코딩 관련된 국비교육이죠. 요즘 국비교육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거 한 3개월. 사실 경력으로서는 되게 경력 관리가 안 된 케이스라고 보셨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안에서 뭘 했냐? 필살기를 분해를 했어요. 3C4P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도화한 거죠. 고도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더 이상 3C4P를 누가 봐도 이거는 얘기할 수 없어 할 때까지 그냥 3C4P를 밀어붙였대. 이분이 체인지업 출신인데 체인지업에서 스터디오를 계속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3C4P를 해서 어느 정도 해보고 수치어랑 구조 다 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고 팀을 바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3C4P를 막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거를 미친 듯이 한 거야. 그래서 이분 표현이 뭐라고 썼냐면, 계속 새로운 스터디원과 계속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3CP라는 구조 자체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의 공백기가 있지만 이 공백기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분은 어디에 집중했냐? 필살기. 결국은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만들었고 만든 내용을 잘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이분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 체인지업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거 당연히 하셨고, 이분이 진짜 차별화되게 잘한 건 뭐였냐? 현직자 인터뷰를 잘하셨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지만 이분은 딱 두 가지로 뚫어낸 거예요. 필살기하고 현직자.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잘 보면 경험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바뀌고 뭐 대단한 스펙이 추가된 게 아니고 그냥 딱 요 두 단계, 3C4P 고도와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표현 방식을 계속 바꿨어요. 단어,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면접관의 언어로 바꿔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면접에 가서는 공백기 관련 질문 아예 받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지만 공백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은 편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계속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의미 있게 이분 안에 인터뷰하면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계속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희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죠. We must go on이라고 저희가 그 프린트에서 저희가 나눠도 드리고 티셔츠에도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냥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막 하다가 잘 안 돼도 또 해. 또 필살기 만들어. 또 고도화해.
또 현직자 인터뷰 만들어. 그러면서 계속 단어를 맞추고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만 몇 번 해보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대단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원하시는 어떤 최종 합격을 아주 오랜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제 달성을 해내셨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 하셨던 거를 좀 볼게요. 이분이 이력사항을 슈퍼폴 앞에 계속 붙이셨대요. 처음에 슈퍼폴은 요즘에 기술 스택 하시는 분들, 서비스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 제출하라는 요구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딱 이렇게 쓰신 거야. 성장하는 서비스 기획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현직자 인터뷰를 많이 가봤더니 현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보니까 이력사항을 앞에 좀 간략하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슈퍼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이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는 좀 별개 문제고, 중요한 건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을 녹여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경험을 비포 애프터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실무에 썼던 문서를 추가해서 실무 능력을 반영했대요. 실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뭔지 잘 몰라요. 안타깝지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뭐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무슨 포트폴리오가 디자이너 채용이라면 좀 이해가 다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3C, 4P 분해하셨던 내용 자체를, 역할을 밑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했던 게 뭐냐, 기획, 배포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잘 뽑아내셨고, 요 역할과 진행도 있는 게 이게 뭐예요? 3C, 4P에서 분석했던 거지. 실제 했던 내용 오른쪽에 배치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역할, 3C, 4P 분해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해당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에 대한 근거를 더 자세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마치 무슨 홈페이지 작성하듯이 이렇게 했다라면, 뭐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 보편화, 이게 무슨 뭐 대학생 무슨 뭐 발표 자료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내용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내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조그맣긴 하지만 내용들 예시를 넣고, 오른쪽에 뭘 했는지, 내가 했던 상황, 그리고 문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이 3C죠 있거든. 3C, 4P에 대한 3C 분석했던 내용들을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작성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에게 반응이 좋았던 자수 항목의 프로젝트 역시 포폴로 추가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 리스트업하고 3C, 4P를 다 보여주고 현직자한테 좀 골라달라고 한 거죠. 실제로 이 직무에 지원할 때 뭐가 더 면접관들이 좋게 볼 것 같냐,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물어가면서 현직자들이 이게 좋겠다라는 코칭 받았던 내용들을 보강하면서 자신의 공백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의 강점과 필살기에 집중한 것이 이분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가지고 자기를 왜 뽑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자소서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3C, 4P 분석을 통한 논리 구조를 막 그냥 질 때까지 다듬는 거야. 자소서 스터디 계속하면 쓸데없는 문장을 막 계속 줄여. 그리고 액션의 근거를 수치화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소서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유저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 상태 확인을 위한 상대방 기획, 사용자 이탈, 행동 80% 감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분이 뭐 대단한 경력으로 됐다기보다는 경험했던 내용을 창업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3C, 4P로 잘 분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냥 대충 문장을 봐도 문장 하나하나마다 수치화가 거의 다 되어 있죠. 2주 이상 되었고 70분 안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탈 행동, BP 모델, 구체적인 하우 플러스 리저트까지는 아니어도 구체적인 초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여기도 2주 이상 소요.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잘 분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장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관찰 데이터 분석 및 전수 데이터를 통해서 모바일 화면 내 일부 문제 진단이 정확하죠.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전문가용 편집 후 7건을 분석해서 수치가 잘 되어 있네요. 타임라인, 비디오 트랙과 같이 작업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뭘 해야 적용점 잘 찾았죠? 필요한 기능이 필요. 자, 지금 3C 내용을 좀 보면 어때요? 문장 하나하나가 잘 분해됐다는 걸 그냥 느껴지죠, 그죠? 요거 3C, 4P를 잘하면 이렇게 완성도 높은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P로 이게 더 중요하죠. 모바일 화면의 크기에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한계를 보완, 3C에 있었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바, 이게 이제 하우 플러스 리저트에 나왔던 내용이죠. 좁은 화면 환경을 고려해 간소화된 막대바 형식으로, 간소화된 막대바 형식.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랑 또 연결이 되네. 크기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간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막대바의 주 음원 요소인 녹음, 배경, 효과음은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각각 단어적 구분해 나타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음원 요소를 배치한 위치와 전체의 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더라. 음원 요소별 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 의도가 좀 명확하게 나오죠. 또 위치점을 표시해 현재 편집 위치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 보조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기능 업체에서 2차 테스트를 했고 사용자 전원, 관찰대에서 역주행 능력 80% 감소, 이 결과죠. 제작 시간을 기가 20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상대방의 편집에 도움되는 물었을 때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3차 결과까지 나왔네요. 이제 인사이트죠. 해당 경험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사용자가 마주한 경험 해결하기 적극적 파고드는 PM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차수 아주 잘 정리됐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3C4P하고 어떤 경험이 좋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본 거예요. 자소서를 정리하는 건 3C4P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인지업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남의 것도 보고 나도 어떻게 할까, 남의 거를 코칭해주면서 내 것도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